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곱 번째 부가세 정리를 하면서요. 납부세액과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납부할 세액의 계산과 신고 납부 및 환급 절차까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납부세액 계산. 보통 납부세액 계산이라고 얘기한다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계산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전에 앞에서 전 시간에 설명했던 가산세에 대한 정리도 똑같이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그다음에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감면되는 세율들을 정리를 해놓은 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라는 용어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납부세액에서요. 경감공제세액, 화면에 있는 거 캡처를 한 거거든요.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에 대해서는 여기 크게 우리 뭐였었죠? 전자신고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해서 10,000원 공제해주죠. 그 다음에 거기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세금계산서 발급했을 때 한 건당 200원씩 공제해주는 게 있어요. 그 세액공제도 세액공제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거기 있었는데 여러분은 대부분 요 전자신고 여기 확정신고 때 10,000원씩 공제해주는 거 보셨었을 거예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확정신고 때만 해주는 거 알고 계시죠? 1년에 몇 번? 법인인 경우에는 2번, 그 다음에 일반 개인인 경우에도 2번 이렇게 되죠. 간이과세자는 한 번이겠죠. 1년에 한 번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했는데 공제를 해준대요. 신용카드는 보편적으로 법인은 해당되지 않아요. 뭐만 해당된다? 개인사업자만 해당돼요. 근데 개인사업자도 다? 아니요. 개인사업자도 직전연도 공급가액 과세표준이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들만 해당돼요. 10억 원 넘어가면 여기 해당이 된다 안 된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할 때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이 금액이 항상 빈칸으로 떠 있었지 이 금액이 나와 있지를 않는단 말이죠. 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우린 다 법인이기 때문에 이런 신용카드를 위 칸에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에서 여기 한번 직접 봐드릴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직접 볼게요. 여러분 그냥 대충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과세 표준 매출에서요.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매출분이 요 칸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공급가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세액은 10만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 두 개 합쳐진 금액을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공급대가라고 불렀잖아요. 그 금액이 바로 여기에 합계금액이 표시가 돼요.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여기서 공급대가로 110만원 이렇게 표시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가세법 입장에서는 여기 개인 사업자들이 연매출 10억이 안 되는데 신용카드로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했다면 여기 세제 투명화에 공헌을 했다. 그래서 1.3%를 공제를 해줘요. 여기 공급대가의 1.3%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계산돼서 금액이 뜨게 되는데 법인은 제외. 법인은 해당사항 없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개인 중에서 직전연도 얼마?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들한테만 이런 걸 적용을 시켜서 공제를 해줘요. 실무에서 이거 제일 혜택을 그나마 보는 곳이 어디냐면 편의점들 있죠. CU라든지 GS25라든지 뭐 이마트 에브리데이인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가시게 되면 대부분 카드 아니면 현금 영수증이나 그렇게 결제를 하잖아요. 포스기를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고 부가세, 납부환급세액이 특히나 납부세액이 생겨도 여기서 공제받는 금액이 엄청 커요. 예전에는 세법 개정되기 얼마 전에는 한도가 5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다 공제를 받아서
부가세가 납부할 경우가 많이 없어졌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뭘 알려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기 경감 공제세액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공제가 뭐 어떤 뜻인지 혹시 약간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하시라고 이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경감공제세액 여기를 확정을 한번 눌러보게 되면 경감공제세액 이 칸을 눌러보잖아요. 지금 해당되는 건 여기 18번에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인데 우리한테 주로 해당됐던 건 이거였단 말이죠. 그죠? 차후에 혹시 여기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간이과세자가 이번에 그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해당의 그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시 이게 부활해 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공제 한 건당 얼마다? 200원. 근데 이거 100만 원 한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 그래도 100만 원이면 적어요. 공짜인데 세액공제하는 거 이것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제가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직접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니까 조금 더 도움이 빠르죠? 이전에는 이거 몰랐었어. 그것만 갖고 계속 설명하니까 답답하다 생각이 켜놓고 하면 되는데 그때 왜 몰랐는지 몰라. 이렇게 나도 좀 뭔가 발전을 하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금 이 파트 좀 글씨가 작잖아요. 왜 작은지 아세요? 정신없이 치다 보니까 글씨가 작은 걸 나중에 알았어. 얼마 전에 작업을 했던 것들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조금 크니까 좀 보이겠죠? 자, 지금 이 파트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은 180페이지에 납부할 세액의 계산에서 제가 아예 부가가치세 신고서 화면을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181페이지에 거기 신고납부 및 환급 절차에 대한 거 예정신고 등등 설명을 할 거예요. 대부분 아는 것들 대부분이니까 필요한 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정신고와 납부라고 되어 있어요. 또 예정고지라는 말도 나와 있는데 예정신고 납부는 법인사업자 중에서 누가 하는 것이다? 영세법인사업자가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번에 그 표 보여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사업자들이 예정신고 납부하는 거는 어떻게 써드려? 화면을 보여드릴까? 표 이것도 만들었었는데. 여기 있다. 아이고 씨. 지난번보다 조금 더 깔끔해졌어 이거. 좀 약간 업데이트를 했어. 그때는 캡처했던 건데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사업자부라는 거예요. 사업자 중에서 법인 사업자는 조금 전에 예정신고 얘기했었잖아요. 예정신고 하죠. 이때도 예정신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는 안 한다 그랬어요? 여기 영세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정신고하는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예요. 근데 누구는 제외하고 영세 법인 사업자는 제외하고 영세법인 사업자는 누가 영세법인 사업자예요? 직전 과세년도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영세 법인 사업자라고 해서 재정년인가 이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1억 5천만 원 미만인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기간에 1억 5천만 원인 미만인 사업자는 뭐라고 부른다? 영세 법인 사업자라고 불러서 영세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 그 얘기 해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개인은 예정신고 해요 안 해요? 이 표 본 김에 표를 한번 다 계속 설명을 해볼게요.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안 합니다. 안 해요.
뭐만 해요? 확정 신고만 하면 되죠. 자, 간이사업자도 예정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간이사업자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 해인 1월 25일 날 한 번만 하면 되죠. 그러니 예정 신고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예정 신고 안 한다. 근데요, 이건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여기 개인사업자도 간이과세자도 예정 신고 할 때가 있어요. 보통 이 개인사업자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 기간에 50% 반띵 해갖고서는 고지를 해요. 그럼 요거 고지서 갖고 와서 납부하면 돼요. 대신 뭐는 줄어들어요? 저기 세무사 사무소에서 하는 비용 그건 줄 거 아니에요. 왜? 국세청에서 고지해줬으니까 가서 납부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들은요, 예정 고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예정 부과라는 말을 사용해요. 얘는 지금 1년이죠. 1년에서 6개월 지나게 되면 거기 직전 과세 기간에 50%를 아예 부과를 해버려요. 그거 납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고지와 부과는 다른 용어예요. 그래서 확정을 해서 그냥 부과하기 때문에 그거 납부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예정 신고를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떤 경우에 하느냐면 지금 이 예정 고지가 됐던 예정 부과가 됐던 몇 퍼센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50%잖아. 근데 내가 간이 과세자이건 개인 과세자이건 지금 부가세 기간 동안에 매출을 봤더니 이놈의 거 3분의 1밖에 안 돼. 3분의 1 이하야. 그럼 나는 부가세 직전 과세 기간에 했던 50% 내면 난 쫄딱 망할 생각이 생겼어. 나 예정신고 할래요. 현재까지 발생했던 기간에 예정신고를 내가 실제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이해가 되셨죠? 그게 매출 과세표준이 3분의 1이 됐던 비교했을 때 아니면 그 세액이 3분의 1이 됐던 그걸 신고하면 예정신고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아까 몇 페이지인지 까먹었다.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요. 아이고. 자, 그래서 예정 신고와 납부, 그다음에 예정 고지라는데 예정 신고 납부는 누가 한다? 법인 사업자. 누구는 빼고 영세 법인 사업자는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예정 고지, 예정 고지는 개인 사업자한테 하는 거고 누구하고 영세 법인 사업자하고 직전 과세 기간에 얼마큼 저기 고지한다? 2분의 1, 50%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지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거 원래 30만 원이었어요. 이번에 바뀐 거예요. 짜증나게 자꾸 바뀌어. 근데 등등 어려우니까 이걸 많이 배려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휴업. 사업 부진할 때 직전 과세 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 금액이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또는 조기 환급자는 예정신고 납부 가능하다고 지금 그래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한번 설명 듣고 정리하니까 좀 깔끔하죠? 책 보면 보기 싫어져요. 근데 저 이거 하면서 시간 많이 썼겠죠? 팔자라고 생각해. 자, 이번에는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과세표준하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세기간 종료, 너무 당연한 거죠. 과세기간 종료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1기 확정은 7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2기 확정은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하라는 뜻이고요.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 25일 이내라고 얘기했으니까 말은 이렇게 나는데 이게 며칠이에요? 막상 하라 그러면 헷갈려. 그래서 봐요. 폐업을 갖다가 언제 했느냐면 7월 10일 날 폐업했어요. 그러면 얘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면 돼요? 8월 25일까지 하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10월 8일 날 폐업했어요. 언제까지 신고하면 돼요? 11월 25일까지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조기 환급신고, 확정신고 시 제외.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정신고도 했고 조기환급 신고도 했고 확정신고 등등 한 게 있어. 그때 신고한 게 있는데 그 과세 기간에 또 그걸 또 신고해? 앞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신고한 그 내용들은 다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신고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 일반 환급,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 재계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네? 어디서 들었어요? 오늘 들었던 거 오늘 또 나왔어. 그 다음에 가산세.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 다 언제 하라는 얘기예요? 확정신고 때 하는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언제 하는 거다? 확정신고 때. 일반 환급 언제 하는 거다?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할까? 확정신고 때 하라 그랬었죠. 가산세 계산 언제 한다? 확정신고 때. 이것도 시험 문제 아마 나왔던 거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확정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만 해야 되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 납부. 수입할 때 이것도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었는데 수입하게 되면 세관에서 수입세금 계산서 보내주죠. 그 수입세금 계산서에 공급가액은 없어요. 쓰긴 쓰지만 우리 회계 처리하게 되면 부가세 그 유형 55번 입력하게 되면 부가세 대급금만 떠요. 그게 부가세예요. 그러면 재화 수입했을 때 부가가치세는 관세 신고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이것도 같이 신고 납부하세요. 이거는 뭐가 발급되니까 세관에서 55번 수입 세금 계산서 발급해서 보내주는데 거기에 부가세 거기가 징수하는 거예요. 거기 써있는 금액이. 이해되셨어요? 왜 하는지도 몰라. 그냥 무조건 입력하고 봐. 자,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세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급. 환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이 있는데 일반 환급은 우리 지금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렇게 하면 예정신고 때는 금액이 한번 또 금액 알겠지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예정신고 때 매출세액이 1,000원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 1,500원이 나왔어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500원 환급 받죠. 근데 환급 신청은 안 돼요. 계산서 이렇게 부가세 신고할 때 예정신고에서 차액이 500원 난 걸로 일단 끝이에요. 그리고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때 받지 못한 거 있죠? 또 이것도 화면에서 보여드려야 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예정신고 때 미환급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앞서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뺐는데 납부세액이 있고 거기서 예정신고 때 미환급된 거 빼주게 되면 그 결과가 마이너스가 또 나오면 확정신고 때 일반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정신고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은근 유용한데 카피해서 캡처해서 뒤에다 붙여놓고 계속 사용해야 되겠다. 계속 이렇게 해야지 되나? 어떤 게 더 유용할까? 이게 더 유용할까? 일단 이걸로 나중에 캡처 한번 해놔야겠다. 근데 이게 나중에 한다 그러잖아요. 기억할까 못할까? 까먹더라고. 지금 여기 근데 캡처하고 제가 사용하는 그게 없어. 도구가. 자, 뭐 그렇다 치고 계속 설명하죠. 자, 그 다음에 환급. 그 일반 환급은 그래서 일반 환급은 지금 확정신고 때 하게 되면 종료일 후 30일 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확정신고 일기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일기 확정신고 며칠까지였죠? 7월 25일까지 있죠. 그럼 환급은 언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환급은 8월 25일날? 8월 30일날?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또 헷갈려요. 이거 언제부터 카운트해서 30일이냐면 7월 26일부터예요. 8월 30일까지가 아니라
7월 26일부터 하나, 둘, 셋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8월 24일인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나? 여기 환급 받을 거 있잖아요. 그건 통장에 먼저 들어와. 그리고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저기 국고 환급 통지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을지 여기서 다른 데서 기억이 안 나는데 동계산은 하여튼 집착이 빨라. 그러면 30일 이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조기환급은 며칠 내에 들어온다고 기억하세요? 15일이죠. 그 15일도 어떤 거 기준으로? 신고한 날 기준으로 해서 15일. 자, 조기환급 중에서 지난번에 이거 얘기를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전 여기 조기환급 기간별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교재에 보면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월, 매 2월? 그때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긴 하겠는데 뭐 각 과세기간별, 예정신고 기간별 하는 건 그렇다 치고 조기환급 기간별에 매월, 매 2월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환급 절차에 보시게 되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교재 186페이지예요. 186페이지에 밑으로 쭉 보시게 되면 환급이라고 되어 있고 조기환급 보세요. 조기환급이란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조기환급 기간별하고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몰라서 배우러 왔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조기환급은 내가 신고하고자 하는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그 달에 내용들을 갖다가 잽싸게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사업을 막 개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설비 보통 조기환급은 언제 신청할 수 있느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죠. 영세율이 적용됐을 때 조기환급 신청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 설비 자산을 갖다가 신규 취득하거나 확정했을 때, 즉 간단하게 얘기해서 돈을 갖다가 매출이 아니라 매입 쪽으로 돈을 갖다가 엄청 썼어. 그럼 뭐가 많이 발생했겠어요? 매입세금이 많이 발생했겠죠? 그거 먼저 좀 환급 좀 해주세요. 어차피 환급 받을 건데 지금 돈 딸려 죽겠어요. 그러니까 부가세법에서 어차피 줄 건데 이제 사업 신규로 했거나 확정을 했거나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영세율 수출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끌어다가 썼을 테니까 매입해서 걔를 갖다가 환급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1월 20일 날까지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20일 동안 돈을 갖다가 억수로 많이 썼어. 그래갖고 얘를 갖다가 조기환급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냐면 1월 달에 발생했으니까 1월 끝나는 날 기준으로 다음 달 며칠까지? 25일까지. 그러면 며칠까지가 돼요? 2월 25일까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조기 환급 신고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여기 2월 26일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환급이 들어와요. 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2월 15일 날까지 발생한 그 금액을 나는 환급을 받고 싶어요. 그럼 얘는 언제까지 신청하면 돼요? 3월 25일까지 신고하게 되면 거기 3월 26일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월 달에 하게 되면 4월 25일이 되겠죠. 자, 이번 세 번째는 3월 17일 날까지 내가 환급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얘는 언제까지 신고하면 돼요? 4월 25일은 뭐 신고하는 때예요? 정기신고, 예정신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되겠어요? 이때는 필요 없는 거죠. 원래 신고하던 달이니까. 그죠? 근데 이 부가세는 3개월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1월 달에도 조기환급 신청할 수 있죠. 오케이? 2월 달에도 신청할 수 있죠. 3월 달에는 어차피 별도니까. 그래서 매월 그리고 여기 두 개 다 합친 거 1월부터 2월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매월
매 2월이라는 것은 매 월별로 내가 원하는 거 신규 사업하고서 또는 사업 확장하고서 시설 투자하고서 그달 거 조기환급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고 묶어서 신청하면 매 2월이 되겠죠. 이것도 매 2월 두 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이제 확정으로 넘어가서 여기 4월도 있죠. 4월 15일 날 했다 그러면 이는 며칠까지 신고하면 돼요? 5월 25일까지 하면 되겠죠. 5월 달에 했다면 5월 14일 날 했다면 6월 25일까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6월 달에 했다면 7월 25일이니까 또 확정 신고가 있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한 걸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세무 2급까지 배우시고 세무 1급까지 왔는데 그 용어들을 다 이해하고 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용어는 알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계 원리, 회계 2급부터 전체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한테 배우셨던 분 단 한 분도 안 계시네. 딴 데서 배웠어.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결정과 경정이란 말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돼요. 납세 의무자가 미신고 또는 신고 내용과 실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신고한 경우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이 그 금액을 조사해서 결정할 수 있겠죠. 그걸 경정이다, 경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6번에 보시게 되면 현금 매출 명세서와 부동산 임대공고가의 명세서 반드시 제출하세요. 언제? 예정신고 때요. 확정신고 때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187페이지 보시게 되면 대부분 전문 변호사라든지 심판, 변론, 인업,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전문 직종을 갖고 있는 업종들이죠. 전문 직종 서비스업들이에요. 얘네들은 뭐 제출하래요? 과세 기간에 예정 신고할 때, 확정 신고할 때 현금 매출 명세서 반드시 제출할 것. 그다음에 또 부동산 임대공고가의 명세서 제출은 여기 부속서류 많이 작성해 보셨었죠, 이거? 그건 부동산 임대업 하는 사업자들 반드시 제출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고 납부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됐나요? 자, 그리고 요 교재 188페이지 보시게 되면 간이 과세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만 먼저 설명을 하고요. 간이 과세자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